자, 오늘은 그 향가 중에서 충담사의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을 좀 배워볼 건데, 향가의 기본적인 뭐 이론을 떠나서 향가 중에서 먼저 이제 충담사의 안민가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향가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향가가 남아있는 작품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향가가 남아있는 작품은 총 25수 정도가 보통 남아있어. 근데 25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화랑들의 내용 아니면 불교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지금 오늘 배우는 충담사의 요 안민가라는 작품은 그 내용과 좀 다르게 유교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 유일하게 이제 유교적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작가 충담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충담사라는 사람은 안민가 말고도 또 한 작품을 썼어. 대표적으로 향가 중에서 좀 유명한 작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바로 찬 기파란가. 쌤이 지금 이걸 띄어서 읽는 건 이게 맞아. 찬이 찬양한다는 거고, 누구를?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이야기지. 기파랑 화랑이야. 그 다음 작품 제목은 이제 안민가인데, 안자가 편안할 안자고 민자가 백성 민자라고 이야기해. 이 안민가를 지었던 배경 설화가 조금 있긴 해.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잠깐 보면, 경도광이라는 사람이 신라 때 경도광이라는 사람이 여러면 이제 지진도 나고 무슨 안 좋은 상태여서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동요되는 시기에 이제 승려에게 물었던 거지. 그 승려가 누구냐면 충담사인데, 충담사에 물었던 거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쓸까 해서 이제 뭘 시켰더니, 이제 충담사가 바로 뭘 바쳤어? 요 안민가란 노래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요 내용은 교훈적인 목적을 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 지문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 이건 19체 향가서 10줄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먼저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나눌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요 두 부분. 그래서 4, 4, 2로 나누고 있었어. 쌤이 지금. 마찬가지 현대어 풀이는 보면 아는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똑같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현대어 풀이를 갈 거야. 자,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볼게. 첫 번째 부분, 첫 부분에 키워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비유 부분이라는 게 조금 볼 수 있어. 이 작품에서 좀 보여준 스킨이 비유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군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색깔로 좀 바꿀게. 여기 군이 나왔고, 군은 당연히 임금이겠지? 신은 신하겠지? 뜻풀이 나왔지? 민은 백성일 거야. 자, 이때 군, 임금을 뭐로 뒀냐면 바로 어비로 뒀지. 어비. 그 다음에 신을 뭐로 뒀냐면 어이로 뒀어. 그 다음에 민은 어른 아해 이렇게 뒀어. 자, 요 말은 얘가 뭐냐면, 군이라고 하는 건 임금인데, 임금은 뒀어. 아빠로 뒀고 아버지 붙자지. 그 다음에 신은 도사샬이라고 했는데, 이 도사샬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도사래도 나오니까 좀 잘 봐야 돼. 사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뜻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어미,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은 뭐로 뒀어? 얼한 아해, 이제 어린아이로 둔 거야. 어린아이,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좀 더 많이 보일 거야. 뭐 하샬 때라고 하는 게 계속 보이게 될 거야. 다음 부분에도 하샬 때는 뭐뭐라고 할 때, 할 때면이라고 해서 뭐냐면 바로 가정법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비유를 했는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뭘로 뒀냐면 그대로 옆으로 써볼게. 임금을 뭐로 뒀어? 아버지로 뒀고, 임금 아버지야. 그 다음에 신하를 뭐로 뒀어? 엄마로 뒀어. 그리고 나면 백성을 뭐로 뒀어? 어린아이로 뒀어. 백성은 어린아이로 뒀어.
맞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어. 뭐라면 민이 도살, 그러니까 백성이 도살, 사랑받음을 알 거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어린아이를 뭐 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게 일반적이잖아. 그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일반적이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한다. 이런 상태로 사랑을 해준다면 백성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뭐 할 거다. 사랑받음을 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도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이야기는, 도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핵심인 거야. 뭘로 다스려라? 바로 사랑으로 다스려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때 핵심 키워드가 뭐야? 바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살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다스려라 라고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비유로 들어갔다라는 걸 보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자, 꿈을 다해 살쏨 물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꿈을 다해 살쏨 물생, 이때 물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백성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말이야. 같은 시어의 의미로 보면 돼.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시어로 보면 되지. 요렇게. 자, 근데 꿈을 다해 살쏨 물생, 꾸물거리며 산다라는 거는 이게 뭐 행동거리가 느린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기보다는 주어진 운명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민이랑은 아예 백성을 알지만 물생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어를 통해서 이게 백성을 가리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런 것들은 연계되는 게 있지. 뭐가 있냐면 시어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정철이 썼다고 하는 관동별곡이죠. 정철이 쓴 거지.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백성을 뜻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을 뜻하는 시어가 있지. 음해의 이온풀. 이온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지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이제 뭘 나타내?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데 훈민정음 어지 부분에서도, 고1 때 배웠던 부분에서도 백성이 나타나지.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어린 백성, 이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린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더라도 뭘까? 백성을 의미하는 시어는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시 이들을 뭐 해야 돼? 먹여서 다스려야 돼.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옛날을 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가 돼야 돼? 잘 먹여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의식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 때 똑같이 뭐가 나왔어? 가정이 나왔지. 이렇게 가정이 똑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여 다스린다면 이 땅을 버리고 가지 않는다. 지금 있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딘가를 가지 않을 거다. 여기서 살 거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뭘로 한다면? 너를 잘 먹여 다스린다면, 사랑과 함께 잘 먹여 다스린다면 당연히 이 땅을 버리고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악이 디니디, 유지가 되님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되는 방법은 한마디로 잘 먹여 다스려라. 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잘 먹여 다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지. 나라 안이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설명을 해줬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 가정을 해준 거야. 먼저 비유를 해준 거야. 야, 임금을 아빠, 신하를 엄마로 두고 백성을 어린아이로 두면, 자, 아빠와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임금과 신하가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뭐다? 백성들은 알 거다. 사랑을 받음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백성들을 뭐 한다면? 잘 먹여서 다스린다면 이 땅을 버리고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다스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에 19체 한가의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냐면 으라고 하는 당연히 마지막에 감탄사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똑같이 나왔지?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가 나왔는데, 이때, 요, 다이라는 말은, 다 뭐냐면, 다이라는 말은, 뭐뭐답게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뭐뭐답게. 얘네들 모두 다 뭐뭐답게. 답게. 그러니까,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뭐가 되는 거야?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한할된, 한다면, 이런 거지. 얘도 마찬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똑같은 거지. 나라가 뭐해질 것이다. 태평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내용상으로는 되게 간단하다고 보면 돼. 그럼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 끝내줄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안민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가 썼다고? 충담사가 썼어. 당연히 안민가. 어떻게 하는 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인데, 첫 번째에서는 당연히 뭐 했냐면, 비유하고 있는 거였지. 관계에 대한 비유였지. 즉, 한마디로 가족 관계를 비유해서 간 거지. 뭘로 간 거냐면 당연히 바로 군신 간의 관계, 군신 민의 관계를 바로 가족 간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이야기했지.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누가? 바로 백성들이 뭐 할 거다? 받음을 할 거다. 그게 핵심이 뭐였어? 샬이라고 하는 거죠. 샬이겠지. 이게 뭐냐면 사랑이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뭔가를 한다면 백성은 사랑받음을 알 거다 라고 이야기했고, 얘네들을 잘 뭐 할 거다. 잘 다스리면 바로 뭐가 될 거다. 태평성대가 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충담사의 이런 안민가의 작품은 유교적이고 교훈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 작품들이 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작품들하고 조금은 연결이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쇠붕의 교훈적인 작품이니까 주쇠붕의 오륜가라는 작품도 있고, 오륜가는 당연히 오륜, 삼강 오륜의 오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철의 훈민가, 이건 연시조고도 둘 다 연시조예요.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런 훈민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그와 조금 연계를 하고 가면 정인지가 썼다고 하는 용비어천가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교훈인데, 그 교훈이라는 자체를 뭘로 이야기를 하면, 유교적인 내용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요런 류의 작품들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 자, 오늘은 안민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을 보도록 할게.